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아 코드명 CV로 알려졌던 EV6의 인 익스테리어가 공개되었습니다. 과연 아이오닉5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지금 한번 저와 함께 보시죠. 요즘 하루가 다르게 정말 전기차에 대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더 많은 소식을 접하면서 내가 사는 세상이 보고 느끼는 것보다 더 빨리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만큼 급변하고 있는데요. 우선 EV6 디자인 철학은 오퍼짓 유나이티드가 반영된 기아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오퍼짓 유나이티드는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을 뜻하는 디자인 철학으로 대자연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이자 대비적 개념을 결합하여 만든 시너지로 대조되는 조형과 구성, 색상 등을 조합하여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창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 디자인 철학은 파라메트릭 픽셀을 사용하여 구현한 외관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실의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실내 공간에 대한 철학을 사용했다면, 기아는 현대를 따라가는 것과는 달리 이제는 완전히 분리된 본연만의 방식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대조되는 조형과 구성, EV6의 전면부와 후면부를 보면은 더욱 이 철학적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면에는 아이오닉5가 디지털의 시작인 픽셀의 단위를 사용했다면, 기아 EV6는 디지털의 진화와 움직임을 상징하는 무빙 라이트 패턴의 시퀀셜 주간주행 등을 사용하여 방향 지시 등시 무빙 턴 시그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보통 가운데 그릴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 얇은 한 줄로 이어지는 부분 가운데 전면 카메라가 있고, 이로써 어라운드 뷰 지원 및 내비게이션 연동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인 HDA2 기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고요. 좀 밋밋해 보이는 범퍼 라인에 센서가 위치하고 그곳에 번호판이 있습니다. 뭔가 번호판 위치가 애매하고 미국처럼 후면에만 번호판을 장착해 다닐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국내 법상 그럴 수가 없기에 번호판 때문에 좀 삐져있는 듯한 인상이 드네요. 번호판이 더 아래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자동으로 열고 닫혔다는 액티브 셔터 그릴 플랩이 달려있기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겠죠. 보통 BMW나 쉐보레 이코노스에서 보인 그릴, 냉각이 필요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구별해 자동으로 여닫는 모습을 생각할 텐데, 전기차에서 왜 이게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필요합니다. 이 부분으로 브레이크 냉각을 한다기보단 배터리가 아무리 이 GMP 플랫폼 사이사이에 들어간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다른 기타 칩셋이나 부품들 간에 나오는 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스마트폰도 발열이 지속되면 순간 꺼졌다 켜지는 리부트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런 부분까지 염두한 듯 하고요. 배터리에 대한 냉각에도 역시 도움이 되겠고요. 그 아래 레이더 센서 보호 플라스틱이 보이고, 이곳에 각 센서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하단 그릴의 모습이 입꼬리를 내린 모습과 비슷한데, 아이오닉5는 하단 그릴의 형상을 최소화하고 전면부 라인과는 연결되는 식의 라인을 보여줘서 더 미래적 느낌을 가져왔다면, EV6는 폭스바겐의 ID4 같은 그런 디자인처럼 내연기관 차량과 큰 이질감이 없는 디자인을 통하여 보다 친숙함을 제공 및 유럽에서 더 친숙한 디자인을 내세워서 판매량을 선보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오닉5보다 좀 더 스포티성을 강조하는 차량일 듯한데, 그 이유가 좀 전에 말한 범퍼 하단 공기흡입구에서 평평한 바닥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하여 공기 저항 역시 최소화한 거죠. 휠하우스의 크림쉘 디자인을 적용해 본네트와 간격을 없애서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나타낸 것은 아이오닉5와 같지만, 휠하우스가 차량 본체와 연결되는 식의 같은 색상을 선보인 것이 아닌 기아가 새롭게 내세우는 대조되는 디자인과 색상을 말해주듯이 짙은 블랙으로 흰색 차량에서 보다 눈에 띄고 스포티하게 마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측면 도어 캐릭터 라인을 보면은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도 투싼에서도 보인 그 라인, 사선으로 삼각형의 도형이 연상되는 그 라인을 보여주는 데 반해 EV6는 보다 더 단조로운, 그렇다고 밋밋하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닌 볼륨감을 줘서 좀 더 부푼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는 차체 크기를 더 크게 보이는 듯한 형상이죠. 아이오닉과 같은 방식의 플러시 타입 도어를 선보일 듯하고, 이는 비상시 수동 열쇠로도 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A필러의 색상도 썬팅한 창문과 B필러, C필러에도 검정색을 입힌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방식은 레인지로버가 잘 쓰는 방식, 크기로 비하자면 이보코와 매우 비슷한 방식을 선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루프 라인 역시 뒤로 갈수록 U2의 형상처럼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A필러와 루프 라인은 레인지로버의 이보코 형상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K5 옵션질 한 것을 보면은 혹시 이 또한 디자인 패키지 옵션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이런 디자인을 왜 굳이 EV6에 적용시켰을까? 오퍼짓 유나이티드 디자인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익숙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전면의 밋밋함에서 벗어나 아이오닉5와 차별되는 디자인의 모습을 하려고 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이오닉5와 비교해보면 아이오닉은 스포티성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더 볼륨감 있는 모습과
개방감을 강조하는 모습인데 이는 B필러를 지나서 C필러 쪽 윈도우 라인만 봐도 매우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EV6 같은 경우 사이드미러부터 시작되는 라인이 측면 하단에 두 줄 크롬 라인과 연결돼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리어 테일램프와 리어 윈도우 이렇게 연결되는 식의 디자인을 선보인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치 무언가 떠있는 모습, 안정감이 느껴지면서도 공격적인 마치 앞으로 나아갈 듯한 모습을 동시에 지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2열 창문 자체가 좀 작아지고 만약 2열 창문이 끝까지 다 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같은 경우엔 사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일자로 가로 일자로 쭉 리어 부분까지 이어지게 해 최대 2열의 창문을 살린 것과는 사뭇 다르죠. 낮아지는 루프라인에 윙타입 스포일러가 보조 브레이크 등과 맞물려 있고요. 아이오닉 5는 쿠페 라인처럼 뚝 떨어지는 라인이 EV6보다 더 낮게 위치한 테일램프까지 이어진 반면에 EV6는 측면에 두 줄 크롬 라인과 연결되는 테일램프가 사선으로 높게 올라와 있어 중형 SUV 같은 느낌을 준다 해야 할까요? 후면 디자인은 전면과 너무 대조되는 그런 미래지향적 느낌이 잘 살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테일램프는 단순하게 램프만 있는 것이 아닌 리어라인의 세미 스포일러식 디자인과 그대로 맞물려서 LED 테일램프 라인을 형성해 가고요. 이 일체형 LED 클러스터 램프는 아우디의 미등처럼 웰컴 기능과 함께 작동이 되고 가운데 불빛이 연결되는 것은 옵션으로 따로 제공이 될 듯 합니다. 약간 그런 옵션질 잘하잖아요. LED 클러스터 램프와 대조되는 반대 방향으로 뻗어나간 크롬 라인이 있는데 방향 지시등이 어딘지 애매하죠? 미국식처럼 LED가 점등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티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크롬 라인과 LED 클러스터가 만나는 바로 이 부분에 무빙 턴 시그널 램프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치 지금 재고가 한창 쌓여있는 소나타 DN8의 주간주행등 같이 그런 식으로 크롬 라인에서 같이 반짝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듯하죠. 아니 전기차 디자인과 K8, K5의 디자인은 그렇게 잘 뽑아놓고 왜 플래그십 차량을 K9의 디자인을 그따구로 좀 뽑아내는지 알 수가 없네요. 뭐 여튼 리어 하단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한 리어 범퍼와 리어 휠하우스 부분이 같이 연결되는 디자인을 보이고요. 이는 생각보다 높은 리어 라인을 더 낮아 보이는 효과도 만들어주죠. 이런 디자인을 좀 잘하는 게 쉐보레 블레이저 역시 이런 방식의 리어 범퍼 형식을 먼저 선보였고요. 리플렉터 아래로 후진등이 보이는데 쉐보레 전기차 라인과 포드 전기차 머스탱 GT에서도 이런 식으로 후진등의 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아 EV6 역시 이런 리어 범퍼 하단에 가운데에 있는 후진등을 선보이네요.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기아의 신규 디자인 차량 역시 곳곳에 녹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네요. 기존의 영상 K8을 보면 EV6의 실내가 보인다라는 식의 칼럼 영상을 올렸었는데 시동 버튼이 있는 센터콘솔 윗부분에는 버튼이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디자인이었다 였네요. 좀 이런 부분에 혼선을 주게 된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K8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듀얼 12.3인치의 파노라마 커버드 디스플레이에 넓게 펼쳐진 화면과 그래도 K8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이는 슬림한 대시보드는 좀 더 낮게 디자인이 되어 시야감을 해치지 않는 형상을 하고요. 폭스바겐의 공조 라인이 같이 가로 일자 형식의 에어벤트 라인과 디자인이 조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수산처럼 감싸는 방식이 아닌 바깥쪽으로 뻗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대시보드의 하단에 가니쉬가 뻗는 모습이 감싸는 모습보다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64컬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큰 앰비언트 라이트 역시 대시보드 라인과 센터 콘솔 라인 및 도어 하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 송풍구 아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트랙션 컨트롤, 온오프 버튼 및 조사각 조절 등이 보이고 스티어링 휠은 최근 트렌드와는 달리 홈 커버가 굉장히 큰 모습인데 그래도 스파이샷에서 본 것보다는 더 완성도가 있는 모습이고요.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처럼 투스포크 방식을 제공하는데 드라이브 모드 부분이 좌측 홈 커버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보이죠. 버튼율을 최소화한 그런 방식을 보이고 센터 패시아에 있는 터치 방식으로 제공되는 원터치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전환 조작기가 제공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한 번의 터치와 물리적 다이얼 버튼을 활용하여 깔끔한 실내 디자인을 보이면서 직관적인 UI 및 UX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보이고요. 아이오닉 5보다는 더 깔끔한 기조를 보이고 있죠. 약간 아이오닉 5는 밝은 패턴의 실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고 EV6는 어두운 계열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 잘 어울리는 것을 보입니다. 센터 패시아가 연결된 모습이 아닌 따로 떨어져 있는 방식인데 예상 외로 2단식 센터 콘솔을 제공하는지 정말 몰랐죠. 이렇게 완전 2단으로 분리를 한 것으로 봐서
보다 수납 공간을 좀 더 넓힐 수 있거나 하단에 있는 수납 공간 내부 앞에 USB 포트가 있는데 저 공간이 그리 크지 않기에 충전이나 아니면 연결 그리고 소형 냉온 컵홀더를 넣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오닉 5처럼 슬라이딩식으로 제공되는 일명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기능을 제공할지 안 할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보통 기어노브가 저 위치에 있으면 전자식 기어노브라고 하더라도 연결된 선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점 때문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원활한 콘솔 박스의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고정 컬럼에 붙어있는 다이얼 방식을 제공한 거라 이 부분은 확인이 더 필요할 듯 합니다. 큰 움직임을 주기엔 내구성이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기에 그래서 아이오닉 같은 경우 콘솔 박스 모습이 단조로운 모습을 하고 있기에 고정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단 기어노브가 있는 쪽이 마치 암레스트 같이 위로 젖힐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기엔 오작동이나 기어 조작 자체의 위험성이 크기에 그런 식으로는 제공하지 않을 듯 하죠. 다이얼 기어노브 위로 시동 버튼 그리고 제가 틀렸던 KA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할 것 같은 서라운드 뷰나 기타 편의 장치의 버튼들은 크롬으로 덮여진 부분 위쪽에 햅틱 지원 터치 버튼으로 제공을 하고요. 이는 아이오닉 5와 추구하는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실내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콘솔 박스에 오픈형 무선 충전이 보이는데 바로 옆이 컵홀더라 많이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수 방지는 당연하게 제공할 듯 싶은데 진짜 이거 혹시나 방수 방진을 지원하지 않는다? 큰일 나는 거죠. 여차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네시스의 2열 독립공조화 조절 같은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을 듯 하고요. 암레스트 부분은 마치 프라다의 사피아노의 격자 문양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방식처럼 디자인이 가미되어 일반 단조로운 암레스트보다 더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데 K8의 차라리 그랜저 거 그대로가 아닌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K8의 실내 부분 자체를 비닐 느낌의 우드그레인보단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대시보드에만 포인트적 요소로 리얼 우드그레인을 사용했다면 정말 더 이해가 갔을 텐데 말이죠. 1열 정면의 모습입니다. 센터 패시아 자체가 운전석 쪽으로 좀 틀어져 있는 것이 보이죠. 전체적으로는 운전자를 감싸고 동승석은 편안함을 더 느끼게 해주는 디자인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내부 도어 캐치 방식도 단순히 기존에 쓰던 것 그대로가 아닌 보다 얇게 제작하여 기존과는 다른 디자인 포인트 요소로도 쓰이는 것이 보이죠. 시트는 아이오닉 5처럼 기존 시트 대비 얇고 가벼우면서 강성이 보강된 두터운 지지대를 활용, 쾌적함과 안락함을 잃지 않도록 설계를 했고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생산 단계부터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꾸 이 친환경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X세대 같은 경우 환경까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멋과 개성을 나타냈다면 MZ세대는 자기 자신들이 소비하고 있는 물건들이 얼만큼의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기업적 가치까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 트렌드처럼 플라스틱 빨대가 없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완성차의 곳곳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 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이는 이미 유럽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 북미보다 유럽의 판매량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기아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열 부분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유니버셜 아일랜드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던 것처럼 2열에는 무언가 추가적으로 아이오닉과는 다른 형상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고요. EV6 같은 경우 발 받침대가 보이지 않는데 원터치 릴렉션 시트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고 2열에서의 변화 그리고 아이오닉 5보다 더 늘어난 주행거리 및 성능으로 셀링 포인트에 차별을 줄 듯합니다. 원래 아이오닉 5도 처음에는 아마 EV6 정도의 퍼포먼스나 주행거리를 생각했을 텐데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의 선공개 및 갑작스런 가격이나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약간 급하게 티저 영상 하나씩 내보이면서 좀 그런 모습이 있었죠. EV6 같은 경우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주행 관련 완성도를 더 높여서 나오게 되면 최근 중형 세단과 중형 SUV 판매량이 기아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에 지향점 자체가 다른 차별화된 셀링 포인트를 줘서 소비자들에게 형제차라는 느낌이 아닌 다른 차라는 인식을 더 크게 심어주는 듯 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하던 거 다 뒤로 제치고 급하게 이렇게 제작하고 얘기를 하느라 좀 영상 자체에서도 엉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자세한 소식을 전하기가 힘든 부분 또한 양해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자료 조사를 통하여 더 상세한 예측 및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짧은 광고 시청 하나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19 항상 조심하시고 브레이브걸스의 4년 만의 역주행처럼 결국 노력의 결실은 뒤늦게라도 나타난다는 얘기를 믿고 더디더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